안녕하세요, 범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특별한 분에게 사연을 받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안녕하세요. 제가 평소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는 나이라 여러 약들을 잘 챙겨 먹고 있는데 이 약이라는 게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근데 약을 먹고 나서 부작용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신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범이쌤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그맨 조혜련입니다. 네, 특별 출연해주신 조혜련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실 사연처럼 꾸민 상황극이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약을 먹고 생기는 부작용을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화장품을 살 때도 사람에 따라 피부 트러블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웬만한 제품들은 다 테스트를 해볼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이 약의 경우는 통증을 줄여주는 등 다양하게 도움을 주지만 역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약은 화장품과는 다르게 테스트를 해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약을 처방받고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때 1644-6223번 또는 14-3330번 번호만 기억해주세요. 바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인데요. 우리가 약을 올바르게 복용했더라도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생기면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거나 심하면 장애를 얻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이때 내가 약을 먹고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소송으로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복잡한 소송 없이 국가에서 피해를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개선이 되면서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 사용 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한 후 발생한 부작용 역시 모두 피해 보상을 해주고 최근 5년 이내에 발생한 부작용도 모두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부작용을 다 보상해주는 건 아니라고 해요. 예를 들어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 또는 처방 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한 약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비교적 가벼운 부작용인 속쓰림이나 설사, 두드러기 증상 등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또 건강보조식품들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 두통약을 먹고 호흡곤란이나 또는 쇼크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일단 해당되는지 상담을 꼭 받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주냐? 크게 4가지로 보상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진료비로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입원 치료비 중에 본인 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일 때 피해 보상은 2천만원 이하로 보상을 하고요. 그리고 사망 일시 보상금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5년치가 보상되고 장애 일시 보상금은 등급에 따라 최저임금의 5년치 금액의 25%에서 100%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비의 경우는 평균 임금의 3개월치를 보상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위 내용에 해당이 되거나 부작용 피해가 의심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1644-6223번 또는 14-3330번으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먼저 신청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피해 구제 급여 신청서가 있거든요. 이 피해 구제 신청서와 그리고 병원에서 진료기록 4번과 투약 내역서 등을 떼달라고 요청하면 준비해 주실 거예요. 그 서류들을 챙겨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서류들을 검토하고요. 그리고 조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서 부작용으로 피해 사실을 인정받으면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약 뒷면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작은 글씨로 의약품 부작용 신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지만 이렇게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서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약을 제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